건강검진 받으셨죠? 그런데 정말 솔직히 물어볼게요. 그 비싼 검사들 중에서 실제로 여러분 건강을 지켜준 검사가 몇 개나 될까요? 아니면 검진 받고 나서 오히려 더 불안해지신 적은 없으신가요? 안녕하세요. 30년간 암 예방과 건강검진 전략을 연구해온 김현수입니다. 저는 지난 30년 동안 대학병원에서 수만 명의 검진 데이터를 분석하고 추적 관찰해왔어요.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말이죠. 연간 500만 원 이상 고급 검진을 받은 분들과 50만 원짜리 기본 검진을 받은 분들의 5년 후 건강 상태가 거의 비슷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비싼 검사를 더 많이 받았는데도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건 이거예요. 고가 검진을 받은 분들 중 상당수가 오히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계셨어요. 애매한 소견 때문에 추가 검사를 받으러 병원을 전전하고 결국 별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나와도 이미 몇 달을 불안에 떨며 지내신 거죠. 제가 기억하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가 있어요. 한 대기업 임원이셨는데 매년 1천만 원씩 VIP 검진을 받으셨어요. 전신 PET-CT의 유전자 검사까지 있는 검사란 검사는 다 하셨죠. 그런데 5년 동안 받은 검진에서는 모두 정상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화가 안 돼서 동네 병원에서 받은 단순 위내시경에서 조기 위암이 발견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하신 말이 지금도 기억나요. 그동안 내가 뭘 한 거냐, 돈만 버린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안타까웠어요. 그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이런 일이 우연이 아니에요. 제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검진 시스템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사람들은 검사를 많이 받을수록 비싼 검사를 받을수록 안전하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들이 진짜 중요한 문제를 가릴 수도 있어요. 전신 CT를 찍으면서 받는 방사선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원자폭탄 피폭자들이 받은 방사선량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런 검사를 매년 받으면 오히려 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가장 효과적인 검사들은 오히려 비싸지 않다는 거예요. 복부 초음파 한 번이 수백만 원짜리 전신 PET보다 간암 조기 발견에 훨씬 유용할 수 있어요. 위내시경 한 번이 온갖 혈액 검사보다 위암 예방에 확실하고요.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이런 역설적인 상황을 수없이 봐왔어요. 검진업계에서는 말하지 않는 진실이 있거든요. 비싼 검사일수록 마진이 높고 환자는 비싸니까 더 정확할 거라고 착각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난 한 60대 여성분은 10년 동안 매년 300만 원씩 종합검진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유방암은 본인이 우연히 만져서 발견하셨거든요. 그동안 받은 유방 MRI나 CT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결국 가장 기본적인 자가검진이 첨단 장비보다 유용했던 거죠.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정말 화가 나지 않으세요? 선의로 건강을 지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속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천 명의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깨달은 진짜 필요한 검진과 돈만 버리는 검진의 차이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검진을 받으실 때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더 이상 불필요한 검사에 돈과 건강을 낭비하지 않으시도록 도와드릴게요. 건강검진은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를 제대로 활용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거든요. 비슷한 궁금증이나 억울한 경험 있으셨다면 끝까지 보시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솔직한 검진 경험을 들려주세요.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예요. 얼마 전 제 상담실에 68세의 이정자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찾아오셨어요. 이정자님은 남편과 함께 매년 200만 원 넘는 최고급 검진 패키지를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온몸 CT에 전신 PET, 심지어 유전자 검사까지 있는 검사란 검사는 다 하셨대요. 그런데 놀랍게도 5년 연속 결과는 모두 이상 없음이었어요. 검진센터에서는 매번 축하한다며 건강하시다고 했죠. 이정자님 부부는 정말 안심하셨대요. 이렇게 정밀하게 검사했는데 이상이 없으니 정말 건강한가 보다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 가을에 갑자기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체한 줄 알고 소화제만 드셨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아서 동네 소화기내과에 가셨죠.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일단 복부 초음파부터 해보자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복부 초음파에서 췌장 근처에 작은 종양이 발견된 거예요. 그것도 꽤 진행된 상태로 말이에요. 이정자님은 그 순간 정말 당황하셨대요. 그동안 그 비싼 검사들을 다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대학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그 종양이 최소 2년 전부터 있었을 거라고 하더래요. 그럼 지난 2년 동안 받은 고가 검진에서는 왜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전신 PET-CT까지 했는데 말이에요. 이정자님은 그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그동안 건강검진을 받으면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비싼 돈 주고 정밀하게 검사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뭘 믿어야 할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 많은 돈이 아깝다기보다는 시간을 놓친 게 너무 후회돼요. 사실 이런 일이 정말 흔해요. 제가 만난 또 다른 분인 72세 박영민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박영민 님은 5년 동안 대형 종합병원에서 VIP 검진을 받으셨는데 위에 관련된 모든 검사가 정상이었어요. 위 CT, 상부 위장관 조영술까지 다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체중이 갑자기 빠지기 시작하면서 식욕이 없어지셨어요. 걱정된 따님이 모시고 간 곳이 집 근처 소화기내과였어요. 거기서 받은 단순 위내시경에서 진행된 위암이 발견됐죠. 그동안 받은 그 비싼 검사들로는 전혀 발견하지 못했던 거예요. 박영민님 따님은 정말 화가 나셨대요. 매년 수백만 원씩 검진비를 냈는데 정작 중요한 건 놓쳤다면서 검진센터에 따지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진센터에서는 뭐라고 했을까요? 검진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암이 급속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래요. 정말 황당하죠? 환자 입장에서는 그 비싼 돈 주고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놓쳤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일이 왜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제가 이런 분들을 상담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건강검진은 질병을 찾는 검진이 아니라 건강을 관리하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검진을 받으면 병을 미리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오히려 중요한 건 내 몸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위험 요소를 미리 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 검진 시스템은 이런 목적보다는 일단 비싼 검사를 많이 하는데 치중되어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고가 검진을 받으면 오히려 안심하게 되면서 몸의 변화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검진 결과가 정상이니까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정자님도 배가 아플 때 처음에는 검진에서 이상 없다고 했으니까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하셨대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이 더 이상 헛된 검진에 속지 않고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검진 습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얻으실 거예요.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검진 방식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현명한 검진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 쓰신 검진비가 정말 의미 없어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여러분의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앞으로도 계속 비효율적인 검진에 시간과 돈을 낭비하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검진 습관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뭔지, 어떤 검사는 절대 받으면 안 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검진 습관 교정만으로도 건강을 제대로 지키면서 비용까지 절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흔히 받는 검진 중에서 실제로는 몸에 해롭기까지 한 검사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으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몸을 해치는 불필요한 검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런 검사들은 피폭만 늘리고 실제 건강관리에는 별 도움이 안 되거든요. 전신 PET-CT부터 말씀드릴게요. 전신을 한 번에 촬영하는 PET-CT는 방사선 노출이 엄청나게 많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방사선안전재단 자료를 보면 PET-CT 1회 촬영 시 평균 피폭량이 흉부 엑스레이의 약 100배에서 150배 수준이에요. 상당히 높은 수치죠. 제가 만난 62세 박성호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박성호님은 매년 PET-CT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실제로 조기암을 발견한 건 초음파였거든요. 그동안 받은 PET-CT는 별 의미가 없었던 거죠. 무증상이라면 PET-CT보다는 초음파나 내시경 중심의 검진으로 바꾸시는 게 훨씬 현명해요. 물론 암 치료 중이거나 수술 후 전이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분들은 예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비싸야 정확하다는 믿음으로 검사를 선택하신 적 있으신가요? CT 남용도 심각한 문제예요. 허리나 어깨가 좀 아프다고 해서 정밀 검사도 없이 CT부터 찍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대한영상의학회 보고서를 보면 건강검진 CT의 70% 이상이 진단적 근거 없이 시행되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죠. 59세 김은숙님은 패키지 검진에서 목과 허리 CT를 함께 찍으셨는데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어요. 피폭만 늘린 셈이죠. 통증 원인이 뚜렷하지 않다면 먼저 물리치료나 초음파로 점검해보세요. 조영제 CT는 피폭량이 2배로 높으니까 꼭 필요할 때만 하시고요. 혹시 작년에 CT를 한 번 이상 찍으신 분 계신가요? 뇌 MRI 오남용도 문제예요. 증상 없이 뇌 MRI를 찍는 건 효율이 정말 낮거든요.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무증상 MRI 검진으로 조기 종양이 발견되는 비율이 1%도 안 돼요. 65세 이재훈님은 어지럼증도 없이 단순 건강검진으로 뇌 MRI를 하셨는데 아무 소득이 없었어요. 두통이나 언어 이상, 손 떨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 신경과 진료를 통해서 보험으로 촬영하시는 게 훨씬 현명해요. MRI는 장비 품질보다 촬영하는 사람의 숙련도 차이가 훨씬 크거든요. 혹시 머리도 한번 찍어두면 마음이 편하니까 하신 적 있나요? 반대로 너무 과소평가되는 게 혈액 검사예요. 피검사에서 정상 범위라고 안심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참고치는 건강의 기준이 아니에요.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 따르면 정상 범위라는 건 전체 인구의 95%를 평균으로 한 값이거든요. 건강한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70세 최명자님은 간 수치가 정상이라며 안심하셨는데 알고 보니 간의 60%가 손상된 상태였어요. 수치가 경계에 있으면 정상이라도 생활습관 조정이 필요해요. 기준치 안에 들어도 기능 저하가 진행 중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은 피검사 결과표의 참고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초음파예요. 간이나 복부 초음파는 방사선이 전혀 없고 조기 병변을 찾는 데 매우 유용해요. 서울의대 연구를 보면 복부 초음파로 조기 간암 발견율이 CT보다 2배나 높다고 나와 있어요. 64세 윤경자님은 초음파로 작은 용종을 발견해서 조기에 제거하셨거든요. 매년 한 번씩 복부 초음파와 갑상선 초음파는 꼭 받으세요. 다만 검사하는 사람의 숙련도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지니까 경험 많은 곳에서 받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은 초음파 검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시나요? 내시경도 재발견해야 할 검사예요. 내시경은 직접 눈으로 보는 검사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가장 높아요. 국가암정보센터에서는 대장암의 90%가 용종에서 시작된다고 밝혔거든요. 58세 김병호님은 대장 내시경에서 발견된 용종을 제거해서 암으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 있었어요. 위내시경은 1년마다, 대장 내시경은 3년에서 5년마다 꾸준히 받으세요. 가족력이 있거나 용종이 나온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간격으로 검사하시고요. 여러분은 내시경 검사를 몇 년 주기로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면 건강을 잃지 않으면서도 비용과 피폭을 모두 줄일 수 있어요. 이제 반대로 몸을 진짜로 지켜주는 검진 습관들을 정리해 볼게요. 몸을 지키는 현명한 검진 루틴이 따로 있어요. 이런 습관들만 제대로 지켜도 건강관리가 훨씬 효과적이 됩니다. 먼저 초음파는 여기저기 자주 받으셔도 돼요. 초음파는 방사선이 전혀 없고 반복 검사에도 완전히 안전하거든요. 다만 검사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숙련된 방사선사가 아니라 초음파 전문 교육을 제대로 받은 인력이 해야 정확해요. 갑상선, 복부,
전립선은 남성분들, 유방은 여성분들 위주로 연 1회씩 점검하시면 됩니다. 혹시 초음파 검사만으로 이상을 조기에 발견한 경험 있으신가요? 위와 대장 내시경은 정말 꾸준히 받으셔야 해요. 소화기계 질환은 증상이 없어도 계속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검사 전후 시기 조절도 중요하고요. 용종이 없었다면 위는 1년, 대장은 5년 간격으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내시경이 부담스러워서 미루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요즘은 수면 내시경도 훨씬 편해졌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MRA로 혈관 건강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MRA는 MRI와 혈관 조영수를 결합한 검사인데 피폭이 전혀 없어요. 조영제 알레르기 병력이 있는 분들은 사전에 꼭 상의하시고요. 40대에서 50대에 한 번 정도는 두뇌 혈관 MRA를 받아보시길 권해요. 가족 중에 뇌졸중 병력 있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더욱 중요해요. 비타민 D와 항산화력 체크도 놓치면 안 돼요. 비타민 D 결핍은 만성염증과 면역 저하로 바로 이어지거든요. 햇볕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아요. 혈중 비타민 D 농도 검사를 받아보시고 필요하면 보충제를 드세요. 여러분의 최근 비타민 D 수치는 얼마였나요? 30 이하면 심각한 결핍 상태예요. 항산화력 검사도 중요해요. 우리 몸의 노화 정도와 스트레스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있거든요. 이 수치가 낮으면 각종 만성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져요. 정기적으로 체크해서 생활 습관을 조정하시는 게 좋아요. 검진 타이밍도 중요해요. 연말 몰림을 피하고 검진하는 사람의 숙련도를 꼭 확인하세요. 연말에는 검진자가 몰려서 검사 집중도가 떨어질 수 있어요. 검사비보다 시술하는 사람의 숙련도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상반기나 초가을처럼 인원이 적을 때 예약하시면 훨씬 꼼꼼하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은 보통 언제 건강검진을 받으시나요? 검진 결과 해석도 제대로 배워두세요. 정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되고 경계 수치일 때도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수치의 변화 추이를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작년보다 올해가 나빠졌다면 정상 범위 아니라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거든요. 가족력도 고려해서 검진 주기를 조정하세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중에 특정 질환이 있었다면 해당 부위 검사는 더 자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유전적 소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생활 습관과 연계해서 검진 계획을 세우시는 것도 중요해요. 술을 많이 드시는 분은 간 관련 검사를, 담배를 피우시는 분은 폐와 심혈관 관련 검사를 더 신경 쓰셔야 하고요.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춘 맞춤형 검진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비싼 검진이 곧 안전한 검진이라고 믿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전신 PET-CT나 무분별한 CT 촬영 같은 건 피폭만 늘리고 조기 발견에는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만난 이정자님처럼 매년 200만 원씩 고급 검진을 받아도 정작 중요한 종양은 동네 병원 초음파에서 발견되는 일이 허다해요. 반대로 초음파 내시경, 비타민 D나 항산화 검사처럼 몸의 변화를 조기에 잡아내는 검진들은 오히려 단순하지만 효과가 훨씬 크죠. 잘못된 상식으로 건강검진에 접근하면 비싼 돈만 쓰고 정작 건강은 놓치게 돼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검사에만 집중하면 비용은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건강 수명은 2배로 늘릴 수 있어요. 피폭 걱정도 없고 훨씬 안전하죠. 과도한 CT나 PET-CT로 방사선에 노출되면서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대신 초음파와 내시경 중심의 현명한 검진으로 바꾸면 진짜 위험한 질환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어요.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 이런 방식으로 검진 패턴을 바꾸신 후에 오히려 더 많은 이상 소견을 조기에 발견한 경우가 정말 많았거든요. 비타민 D 수치나 항산화력 같은 기본적인 지표들도 정기적으로 체크하시면 만성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이런 검사들은 비싸지도 않고 몸에 무해하면서도 실제 건강 상태를 정확히 알려주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이거예요. 올해 검진 예약을 하실 때 이 검사가 내 몸에 꼭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한 번만 꼭 던져보세요. 패키지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필요는 없어요. 본인의 나이와 가족력,
생활 습관을 고려해서 정말 필요한 검사만 선별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검진센터에서 권하는 대로 따라갈 필요도 없어요. 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내게 맞는 게 좋은 거거든요. CT 한 번 덜 찍고 초음파 한 번 더 받는 게 훨씬 현명한 선택일 수 있어요. 연말에 몰려서 검진 받지 마시고 상반기나 가을에 여유롭게 받으세요. 검사하는 사람도 덜 바쁘고 더 꼼꼼하게 봐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검진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꾸준히 관리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건강관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부터라도 불필요한 방사선 노출은 피하시고 정말 의미 있는 검사들에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이 분명히 다르게 반응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비타민 D와 면역력에 대해서 피검사로 미리 알아보는 내 몸의 방어력 이야기를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혈액 한 방울로도 알 수 있는 놀라운 건강 정보들이 정말 많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검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내용을 듣고 나서 바꿔보고 싶은 검진 습관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정말 궁금해요.